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꿈꾸고 계시거나 시작했지만 아직은 서투른 우리 초보 농부님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추 농사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기농기촌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요 두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첫 번째로 고추 농사 망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농작물이 있는데 고추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김장김치 저희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고춧가루가 필요하니까. 고춧가루가 아니고요. 사투리가 막 나옵니다. 고춧가루. 그러니까 저희가 김장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추를 선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략이 있었던 거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유기농으로 김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던 작물이 바로 고추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농약방에서 고추 모종을 사서 쭉 심어놨죠. 그러면 이제 밭을 일구고 거름을 뿌리고 모종을 사서 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다행히도 저희는 운이 좋아서 저희 첫 해 때 마을에 계신 이장님이나 총무님이 뭐 밭을 갈고 막 퇴비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고추를 사다가 모종을 사다가 심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잘 자라나 싶었지만 웬걸 장마 시즌이 돼서 비가 딱 오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막 잎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고추가 다 썩어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니네 탄저병 방제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올해 탄저병 심한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게 뭐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탄저병 약을 사서 막 뿌려도 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막 했었는데 결국 그의 농사는 망쳤습니다. 이렇듯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첫 해에는 이런 지식들이 없어서 많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저희가 이제 친환경으로 조금 저희 먹을 거니까 농사를 지어보겠다 해서 친환경 약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구매하고 미리 사전 방제까지 했어요. 두 번째 해부터는. 그래서 사전 방제, 비가 온 후에 방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름 시즌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고추가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방제를 이렇게 잘했는데 왜 썩지라고 보니까 담배 나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방제하는 세균제에 죽지 않아요. 따로 이제 살충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해 농사도 고추를 원래 수확하고자 하는 양의 한 3분의 1, 5분의 1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1물, 2물, 3물 이렇게 어떤 횟수마다 물 이렇게 붙여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2물, 3물까지도 채 못 땄어요. 근데 많이 따시는 분들은 막 5물, 6물까지 따시더라고요. 크게 키우셔갖고. 그래서 두 번째 해 농사도 망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조금 어디서 배울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를 보통 많이 뒤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뒤지게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지 가리는 걸 못해요. 그쵸.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로 맞는 정보인지 너무 우후죽순된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첫 해에 또 심었던 게 있잖아요. 뭡니까? 감자. 빨리 심었습니까? 늦게 심었습니까? 엄청 빨리 심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경기도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좀 늦게 심어야 돼요. 이런 지역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다고요. 유튜브에 보면. 그분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정보를 올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경기도인데 저쪽 아래쪽에서 올리신 분의 정보를 보고 이제 저희가 감자를 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망하는 거예요. 감자가 알이 굵어지지 않아갖고 조림용 감자만 나왔습니다. 첫 해. 이렇듯 어떤 지역에서 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만 무작정 보는 것도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바로 농업교육 포탈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기존에 검증된 농가분들께서 다양한 지식들을 영상으로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각 부문별로 어떤 방제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여러분께도 농업교육 포탈 이용 방법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교육 포털은 PC나 모바일 인터넷 접속으로도 볼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설치해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하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고추 재배법부터 병충해 예방법, 그리고 각종 작물별 정보까지 없는 게 없어요. 저희는 특히 재배 기술이나 병해충 같은 카테고리를 검색해서 전문가들의 강좌나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강좌가 영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농업 관련 궁금증이 생기시면 농업교육 포털을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병충해와는 외적인 부분인데요. 고추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 지지대를 여러분들 설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추 지지대라고 해서 얇은 걸 샀는데 그런 걸 쓰지 않더라고요. 전문 농가분들은 약간 하우스 파이프보다는 좀 얇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추 지지대보다는 조금 더 굵은 튼튼한 지지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깨닫는데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옆에 농사 짓는 분의 것들을 이제 카피해서 여쭤봤죠.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서 저희도 이제 타전기를 이용해서 깊게 박은 다음에 고추를 밑에서 한번 어릴 때 한번 묶어주고 위로 갈수록 튼튼하게 묶어주니까 아주 굵어지면서 풍성한 고추의 수확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 농사 지을 때 지지대 이렇게 타전기로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첫 해에는 타전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일찍 오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4월부터 엄청 찜통더위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날 느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한마디리 같은 거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골 농촌에는 꼭 있더라고요. 한마디리 같은 거. 이렇게 막 벽 같은 걸 뚫거나 아니면 드릴 같은 거 구멍 내거나 뭐 하우스 작업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할 때 이게 꼭 필요해요. 아니면은 시멘트 같은 거, 뭐 황토 같은 거, 몰탈 믹스 섞을 때도 쓰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리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마 모드로 딱 놓고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왜 웅웅웅웅 카센터 가면 복스 있죠. 복스 껴갖고 자동차 타이어 빼는 그 앞에 복스 알 있죠. 그걸 연결한 다음에 위에 타전기에 꽂고 탁 트리거를 당기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고추 지지대를 박으시면 굉장히 힘 안 들이고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귀농귀촌 하신 형님 누님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해서 아마 농사를 지으시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귀농귀촌 하실 때 여러분들 제일 고민이신 이제 귀농귀촌지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귀촌지를 정할 때 저희는 집을 따라다녔어요. 저희가 가진 예산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따라서 좀 저렴한 집들을 막 쫓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국을 주말마다 다녔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귀촌을 준비할 당시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게 됐는데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인터넷으로 어떤 부동산 사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회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시골은 대부분 아름아름 동네 사람끼리 뭐 이장님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업계에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매물이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구전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촌집을 구하시거나 귀농지를 구하실 때 몇 가지 순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방법이 가장 최적일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도 가격에 맞춰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여러 군데를 오래 헤맸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년 동안 방황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보러 다녔던 집들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 실망감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에 머물러야지만 내가 어떤 농사를 짓거나 어떤 귀촌 생활을 하거나 또 도시에 있다가 귀촌을 하신 분들은 계속 시골에만 있을 수 없으세요.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시로 왔다 갔다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외식에 또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읍내라든가 시내 이런 곳에 한 번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을 선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택배가 가는 곳인지 그것까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웬만한 곳에 다 쿠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을 딱 선정했으면 그 지역을 정말 이잡듯이 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마을 회관이라든가 뭐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많이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싸고 좋은 매물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로컬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싼 지역 막 얘기하다 싼 지역 가면 여기가 너무 싼 것 같아. 그러면 덜컥 계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싼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원래 그 정도 가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가격의 편차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역을 정하신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을 구하시거나 이제 땅을 구하실 때 최근에 이제 비 피해 같은 거 많이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뉴스에서도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대가 너무 낮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물길이 나 있는 곳에 너무 가깝거나 이런 것들 있죠. 주변의 지형들 아니면 주변에 뭐 축사라든가 고압전선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잘 체크해서 구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촌집을 구하신다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시골집은 단열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골집을 구하는 예산을 뭐 5천만 원 1억을 잡아놓으셨다면 거기서 외부의 단열, 그다음에 내부의 보일러,
인테리어, 어떤 천장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새로 하는 비용을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촌집이 단순하게 뭐야 집이 한 3천만 원밖에 안 해? 하고 들어오셨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3, 4천만 원 들어가고 또 여름에 막 전기세 왕창 나오고 겨울에 보일러가 왕창 나와서 이런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촌집을 구할 때 그런 부분도 꼭 예산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던 방법인데요. 먼저 지역을 정하셨다면 그 마을의 이장님 연락처를 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마을이 조금 큰 마을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역에 이장님들이 50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50분 연락처를 먼저 받아가지고 문자를 쫙 돌렸어요. 어떻게 돌렸냐? 저희는 30대 부부인데 이렇게 시골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땅이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이런 거 저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 마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빈집이나 땅 있으면 좀 알려주시라. 이렇게 문자를 쫙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몇 분 왔죠, 저희? 2분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락 왔던 그 2분의 한 분의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됐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보면 그 마을이 얼마나 외지인들한테 진취적인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꿀팁인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는지를 알려주셔야죠. 면사무소 가니까 아예 걸려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쫙 걸려 있더라고 마을별로. 그래서 그걸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다그당내가 귀농귀촌을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농업교육 포털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 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귀농귀촌 하는 인구가 50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귀농귀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들, 이상한 정보들 저희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농업교육 포털을 이용하셔서 한 번에 아주 성공하는 그런 농사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달그닥TV는 여러분이 슬기로운 농업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정말 좋은 정보 그리고 많은 나눔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교육 포털에서 여러분들도 농부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